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또 나왔는데 예. 국정과제 뭐 100대 계획 이런 거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경제 방향 발표에도 핵심 사항으로 제시가 됐네요. 근데 좀 이제 이번 발표를 보면서 정부가 의지를 밝히는 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네네. 이미 이제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이미 다 발표가 된 사항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이 좀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금융 대책이나 계획은 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현재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시급 1만 원이죠. 예, 시급 그렇습니다. 10,000원이고 그 다음에는 핵심 생계비 경감입니다. 핵심 생계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 텐데 네네. 이런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충. 요가 가장 중요한 그 소득주도 성장의 과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상당히 전 정권과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많이 좀 다르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자리 중심 경제, 뭐 앞서서 계속 소득 얘기도 나오고 일자리 확충하는 문제도 이 추경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가장 먼저 중시되는 가치가 일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모든 예산도 일자리 중심으로 짜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 예산도 모든 걸 다 일자리 중심으로 짜겠다. 그다음에 세제도 일자리 3대 패키지라고 해서 고용중대 비정규직, 그다음에 임금 인상 이런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축소시켜서 국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거기에다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부분이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그 현재 일자리 중심 경제의 핵심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추경안과 같은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정 그 과제와 추경,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 대책 이 세 부분이 다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 앞서서 나온 그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들, 네. 뭐 일자리를 확충할 경우에 네. 세제를 혜택을 주겠다.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단기적인 패키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인 패키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걸 기업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 패키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선순환이 좀 돼야겠군요. 예, 그렇죠. 예. 다음 질문을 넘어갈 텐데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기도 했는데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 경제 뭘까요? 오늘 뉴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미스터 피자 이제 곧 기소해서 하겠다고 그 네, 정부 구속 발표한다고 얘기 나왔죠.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제 하도급, 그다음에 가맹점,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대리점 이런 곳에다 불공정 거래 가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이 4대 그 불공정 거래 가능 없애겠다는 거와 그다음에 자본시장 교란행위,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뭐 주가 조작, 그다음에 회계 분식 회계, 그래서 회계 감사인 지정 제도를 바꾸겠다. 그다음에 회계 감지해 주기를 감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많이 있어왔던 담합을 근절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되겠죠. 뭐 사실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관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할 때 기업들은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 기업들의 반응은 뭐 늘 왔던 얘기니까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이번에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7일, 28일 이제 대기업들은 15대 기업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도 할 거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는 좀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반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번 발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좀 경제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저는 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발표 중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아마 활성화돼서 경제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협력이익 배분, 상생협력기금, 그다음에 성과 공유, 그다음에 상생결제예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서로 이익을 배분하면 거기에 세제 혜택 주는 것이고 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면 거기에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성과 공유는 기업과 종업원이 이익을 공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상생 결제는 지금까지는 결제할 때 중소기업에 빨리 결제해 주는 것만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거는 이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 바로 밀착된 거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들은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